안녕하세요. 책 제목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책방 안에 있는 그 박스들을 열어보아서 어떤 책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구경도 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 우리나라에서 1년에 출판되는 그 책의 종류가 4만 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만 종이니까 이제 정부 출간물이나 비매품, 일반 출판사에서 출판되는 책, 그 다음에 참고서 뭐 이런 책들을 다 합해서 대략 한 그 4만 종 정도 되고요. 한 쇄를 찍을 때 2,500권 정도를 찍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대략 1년에 출판되는 총 출판량은 1억 권을 상회하는,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양의 그 책, 그러니까 이제 4만 종이 2,500권씩 1쇄씩 찍으면은 1억 권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현재는 그거보다는 약간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워낙 책이 많다 보니까 그 제목만 읽어도 정말 시간이 없죠. 예, 지금 꺼내놓은 책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찍은 원시와 대자연의 땅 아프리카 대탐험, 이제 부제목으로 미제의 세계를 찾아서, 네, 그다음에 YBM 시사 영어사인가요? 거기서 출간했네요. 안에 아주 좋은 사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홍학이 이제 호수 위를 날아가는 그런 대목이죠. 예, 이것도 호수인 것 같죠? 이거는 이제 케냐의 어떤 그 사람들이 사는 그 위에서 찍은 그 지붕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찍은 게 굉장히 신기하죠? 예, 얼룩말들의 모습도 있고요. 예, 이거는 어디 무슨 사람들이 뭘 거둬들인 것 같죠? 예, 과일. 여기는 이제 호수의 모습이고, 요거는 이제 날아가는 새떼. 예, 그렇습니다. 예. 사자가 위에서 그 헬기로 찍으니까 아마 쳐다본 걸 기사가 찍은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보면 아프리카 대지의 어떤 웅장한 자연의 모습,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 또 이제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거는 누때 이동하는 것 같죠? 네. 우물을 중심에 두고 양쪽에 이제 작물을, 참 사진 잘 찍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배죠, 배. 그럼 여기가 이제 수초지대가 있는 그런 그 호수 가쪽인 것 같죠? 네. 네, 참 아름답습니다. 새들이죠, 이게. 네, 코끼리 떼가 고요. 네. 사막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참. 예, 아프리카 호수 주변의 사람들 옷을 널고 있는 모양인데, 네. 예, 참 역동적인 모습을 찍었네요. 야, 아까 그 누떼 같죠? 이거 무슨 새인가요? 이게 무슨 새일까요? 예, 아프리카 독수리라고 합니다. 예. 예, 하마 같죠? 하마. 예, 소금 같은데요? 네. 예, 다른 책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책인가요? 예, 촘스키 책이네요.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노암 촘스키. 언어학자인데, 이게 시대의 창에서 나왔네요. 언어학자로서의 삶으로, 학자로서 계속 살지 않고, 가끔씩 세상 일에 그 좌파 사상을 좀 가지고 개입하다가 요새는 욕도 좀 들으시는 그런 분이시죠.
예, 이거 버지니아 울프의 세월이라는 책입니다. 네, 그 페미니스트로 알려져 있는 버지니아 울프의 세월이라는 책이죠. 예전 80년대, 70년대 그 청춘을 보내셨던 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책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 손에 잡히는 와인이죠. 와인에 대한 책이네요. 조금 이제 칼라판이 아닌 거 보니까 좀 오래된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조화 속에서 미래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구상 선생님이죠. 시인으로 이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한 수 읽어드릴까요? 여명도 동이 트는 하늘에 까마귀 날아 밤과 새벽이 갈릴 무렵이면 카스바 마냥 수상한 이 거리는 긴 그림자 배회하는 무서운 골목 이윽고 북이 울자 원안에 이끼 낀 성문이 뻐개지고 구렁이 잔등같이 독이 서린 한길 위를 횃불을 든 시벨이 깨어라 외치며 백마를 달려 발굽소리 말굽소리 창칼 부닥치어 네, 제가 아는 분이 이게 구상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홍콩데이라는 여행 관련 책입니다. 네, 음식점들도 많이 있고요. 네. 홍콩의 여기저기를 이렇게 잘 설명해 놓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홍콩은 어떻게 됐을까요? 홍보안법 통과된 다음에 과연 홍콩이 자유를 누리면서 계속 살 수 있을지. 이 책은 굉장히 많이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책입니다. 위즈덤 하우스에서 출간한 책이죠.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 버킷리스트 한동안 이 관련된 책들도 많이 나왔죠. 이 책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인리 벨 학원사에서 출판됐네요. 예, 세월은 좀 연세가 든 책이죠. 하인리 벨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1973년에 노벨 문학상을 타신 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혜린인가요? 그 스필가죠. 그 독일에 유학 갔다가 최초로 이 전혜린이 하인리 벨의 소설을 그 번역을 했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본인이 쓴 수필집 이름도 하인리 벨의 소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를 그대로 써서 출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누구죠? 하인리 벨은 이제 그 후에 여류문학가가 누구죠? 그 생애 한가운데 쓰신 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독일을 대표하는 그리고 이 책은 끝 내용이 상당히 그 내용 전개는 굉장히 이렇게 좀 약간 침울하고 우울해 보이는 독일의 그 전쟁 후에 1950년대 초에 독일의 상황을 그리고 있죠. 가난한 부부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아내는 쌍둥이를 전쟁에서 잃어버린 슬픔을 갖고 그리고 이제 이 둘 부부는 국가로부터 주택을 배정받아야 하는데 그 성직자하고 집주인, 그러니까 새 살고 있는 집주인 여자의 비협조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실망해서 이 남편이 집을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고 나갑니다. 근데 나갔는데 우연히 나갔다가 이 아내를 길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녀를 이제 뒤따라 가다가 그녀가 2차 대전 때 그 잃어버린 쌍둥이의 묘지에 가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꽃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걸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내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회복하고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뭐 남자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죠. 예, 한 번쯤 이거는 이제 두 개의 작품이 있는 거죠. 하나는 하이니 벨의 소설이 있고 전혜린이 쓴 수필집이 또 있습니다. 네. 또 어떤 책이 있나요? 예,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인데 움직이는 책 출판사인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생텍쥐베리의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 왕자 표지가 있는 것은 생텍쥐베리가 굉장히 이런 수필인가요? 소설인가요? 네. 열광 금지 에바로드. 연합뉴스에서도 책을 내놨네요. 예, 어떤 책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의 책이죠. 이게 아이들판으로 나왔나요? 로빈슨 크루소라는 책인데 대교 출판사. 어린이 책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출판사죠. 굉장히 역사도 깊고, 네, 로빈슨 크루소. 어지간히 글을 아는 분들은 다 읽으신, 책을 좀 읽었던 분들은 어려서부터 많이 읽었던 책일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이제 구자경 LG 럭키금성이죠. 럭키금성 회장님의 회고록인 것 같습니다. 오직 이 길밖에 없다. 예, 나의 경영 혁신 이야기. 행림 출판사에서 나왔네요. 예, 기업을 일구는 참 대단한 분이시죠. 많은 이렇게 대기업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도 이제 아주 작은 기업을 해봤습니다만은 아무리 옆에서 밀어주고 도와준다고 해도 가히 성공하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예, 그런 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세계 우량 기업의 공통점이라는 대목이 있는데 앞대목만 한번 읽어볼까요? 경영 혁신을 시작한 이후 나는 빅텔인가요? EDS, AT&T 등 세계적 우량 기업의 회장들을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누는 기회를 많이 갖고자 하였다. 그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나는 한 가지 눈에 띄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바로 인재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것과 아울러 인재를 육성하는 데 대단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 회사의 첫 번째 강점이 인재라고 강조했다. 네, 이 인재가 있었기에 남보다 앞설 수 있었고 세계 시장 어디에서나 성공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대단히 부러웠다. 이것이 바로 우량 기업의 참 모습인 것 같았다. 이 얘기를 그러니까 보니까 생각나는 게 이승만 대통령 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1948년에 국비 유학생을 보낸 나라가 파키스탄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는 너무 이제 그 수준차가 나서 차마 보낼 수가 없었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그 당시에 파키스탄이 6배 정도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던 나라였죠. 필리핀하고 파키스탄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4명의 유학생을 처음 보낼 때 파키스탄으로 보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승만 대통령 때 인재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많은 인재를 내보냈고 유학을 보냈고 그들이 돌아올 때쯤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대략 한 2만 명 정도의 유학생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도움도 많이 받고 가난한 나라였으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들이 돌아올 때쯤 우리나라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겠죠. 그때쯤 이제 경제 개발이 그 인재들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이 구자경 회장님도 인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네요. 어떤 책이 또 있나요? 조국 근대화의 언덕에서 나라를 위한 생애의 회고. 백영훈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경제학 박사 1호로
알려져 있네요. KDI 배경원 원장에게 듣는 대한민국 경제개발의 비화와 21세기를 향한 비전. 예, 저도 이거 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네, 이 책은 윈앤 원 북스, 윈앤윈인가요? 윈앤원인가요? 원앤원 북스. 어머니라면 그들처럼. 네, 이 책은 이제 위대한 어머니 25인의 특별한 자녀 교육법, 이 제목으로 되어 있네요. 예, 프로이드의 어머니도 있고요. 에디슨의 어머니도 있고, 에브라함 링컨의 어머니도 있고, 네, 잭 웰치의 어머니도 있네요. 예, GE 제너럴 일렉트릭사를 제2의 전성기로 이끌었던 잭 웰치인가요? 식스 시그마 법칙인가? 예, 그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루드비 반 베토벤의 어머니, 예, 한 번쯤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예. 어떤 책이 있을까요? 강한 부모, 강한 아이. 예, 이것도 이제 교육학 책인 것 같습니다. 영림 카디널에서 나온 책이고요. 네. 예, 이거는 그 생각의 나무에서 나온 책이네요. 켈트 문화에 관한 사진첩과 역사를 설명해 놓은 책인 것 같죠. 예, 황금 뭔가요? 켈트족들의 유물을 이렇게 쭉, 야,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 신라 시대 토 비슷하네요. 예. 어느 해안인가요? 굉장히 사진 잘 찍고 멋있네요. 네, 켈트족들이 살았던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예, 켈트족들의 유물인데요. 예, 사진을 굉장히 잘 찍었네요. 예, 요 이제 쓰여진 글들은 켈트족의 어떤 문화나 어떤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 술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뒤에 사진 많은데, 나중에 언제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나중에. 이거는, 네, 이것도 생각의 나무에서 나온 책이네요. 고대 그리스의, 우리가 그리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이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도시국가로 이제 존재했던 나라들이라 이렇게 이제 민호화 문명 뭐 이런 식으로 부분 이렇게 그 도시국가마다 트로이 전쟁 얘기도 있네요. 큰 성을 지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르카이크 시대, 이거 되게 유명한 그림이네요. 그 시대의 건축 이런 것도 도자기 얘기도 있고요. 크메르, 이건 이제 저쪽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죠. 크메르. 인도 옆에 인도의 문명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도 하는 것 같죠. 네. 되게 이제 그 돌에다가 이렇게 많이, 돌이 오래 가기는 하죠. 잘 훔쳐가기도 무거우니까, 크고 무거우면 훔쳐가기도 힘들고, 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벗겨가든지 들고 가니까 없어지기가 쉬운데, 불교 문화 크메르가 있고요. 네, 이슬람은 굉장히 마호메트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벽화가 많네요. 화려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또 무슨 책인가요? 이 한 장의 사진이라는 행림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거는 87년인가요? 연세대학교 다니던 이한열 군이 최루탄에 맞아서 아마 그 사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근데 참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서 치열했죠. 근데 저도 이제 그 세대인데요. 근데 한 가지 요새 의문이 드는 건 이들이 정말 이룩하고 싶었던 세상이 정말 유토피아적이고 가능한 세계였는지 지금 이 세대의 친구들이 대개 이제 권력을 다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하는 게 정말 그들이 내세웠던 민주화였는지에 대해서는 좀 많은 의문이 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그런 사진 한두 장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역사나 외국의 역사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진으로, 이건 이제 4.19 때 고대생 필습 얘기하는 것 같죠? 쿠데타의 주역들,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 나오고요. 근데 이제 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생각나는 건데, 그 쿠데타,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군사 쿠데타가 모두가 다 나쁘게 평가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케말 파샤의 터키 그 쿠데타라든지 우리나라의 경우, 그래서 이전의 어떤 구학과 악습을 뒤집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또 그리고 오히려 그 후로 그 사회가 훨씬 더 이렇게 또 좋게 변했다는 역사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안 좋아하는 분들이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자꾸 쿠데타라고 하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군사혁명이었고 저희가 어려서 들은 이야기로는 장면 정부 때까지 장면 정부죠.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제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었던 장면 총리 때에 저희 선친께서 굉장히 살기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5.16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상당히 지지했고 그가 이렇게 경제 개발을 하고 사회적 안정을 가져오고 어떤 혁신을 거듭하면서 이제 국가가 발전해 갈 때 많은 사람들은 사실 그때의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상당히 지지했던 것으로 역사는 또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를 볼 때 공과도 분명히 해야 되지만 지금의 시각으로 모든 거를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과 같은 의식 수준과 지금과 같은 어떤 이렇게 지금 3만 달러 시대에 이루어져 있는 어떤 시스템들이나 의식들이나 법제나 이런 것들이 돼 있는 시대가 아니고요. 그때는 정말 우리 시골에도 제가 살던 시골에도 비포장 도로에 정말 그 차를 한번 구경하면 애들이 한참을 쳐다보고 있었던 그 차가 다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이제 차를 보면은 막 쫓아갑니다. 거기. 그냥 또 따라가는 게 재밌어요. 저도 막 그 차들을 이렇게 따라다녔던, 차가 이게 나타나면 차들을 따라다녔던 기억이 있었고요. 그 시대가 이제 70년대인데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 나는 거는 그 당시에도 머슴들이 많았습니다. 머슴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그 땅이 좀 있는 집에 일을 해주면서 그 옆에 이렇게 그 집안에 이제 작은 방들에 이렇게 같이 살면서 농사일도 봐주고 하던 그런 형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동네 형들도 이제 일이 없으니까 농사 좀 도와드리고 이제 중학교까지 나와도 그때 이제 중학교도 간혹씩 나왔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 나와도 일이 없으니까 일이 없는 사람은 시골에서 노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또 학교를 못 가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먼저 이제 서울이나 도시로 간 친구들한테 혹시 연락이 오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농사 좀 도와주고 나면 맨 이제 놀러 다니고, 뭐 물고기 잡으러 다니고, 겨울에는 이제 꿩 잡으러 다니고, 토끼 잡으러 다니고, 그게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소득도 별로 없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별로 없는 때였죠. 70년대 초 이제 저 시골 같은 데는. 그런데 이제 먼저 도해주러 나간 친구한테서 연락이 오면 어 혹시 월급을 안 준다고 해도 기술을 배워주고 그냥 이거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그러면 갔어요. 가서 기술을 배우고 이제 기술을 배우면 살 수 있다. 이런 그래서 이제 부모들도 가라고 하고 가서 이제 아주 작은 용돈을 받고 또 경제 수준이 사람을 막 먹여주고 재워주고 월급을 지금처럼 막 많이 주고 사람을 쓸 수 있는 상황들도 또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들 이렇게 그걸 지금 사람들은 뭐 착취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사람들은 그런 일자리라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노력을 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60년대생들이 사실은 제일 박정희 대통령의 혜택을 많이 본 세대죠. 보릿고개도 안 넘은 최초의 세대. 그죠? 보릿고개를 안 겪은 세대.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일자리도 이제 60년대생이 이제 90년대 초부터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이제 사회에 나올 때 정말 취직도 잘 됐고 지금 20대가 들으면은 뭐 정말 그런 시절이 있었냐고 할 정도로 그런데 문제는 이 박정희 대통령을 제일 많이 욕하고 나쁘게 말하는 세대가 이 586 세대 60년대 생들입니다. 60년대, 70년대. 좀 배은망덕한 거죠. 그 기반 위에서 그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렇게 해준 사람에 대해서는 나쁘게 말하는 좀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긴 한데 우리가 바르게 볼 거는 바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법제와 의식 수준과 어떤 사회 어떤 시스템이 다 이렇게 돼 있는 시대가 아니고 정말 화장실도 화장실도 다 재래식이고 또 1년에 두세 번씩 그 저기 회충 검사한다고 저기 대변 담아서 가져가던 그런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근대화, 어떤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그 대통령의 노력은 굉장히 눈물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그 균형을 잘 잡고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다른 이게 생각의 나무에서 나온 책이 많이 있네요. 예, 이집트는 이제 워낙에 유명하게 많이 알려져 있죠. 예, 피라미드 사진도 있고. 네. 이제 그또 멋있는 유물 사진이 많을 줄 알았더니. 네. 네, 내셔널 지오그래피 기자들이 사진은 참 잘 찍는 것 같습니다. 옛날 책들일 텐데요. 네, 이건 아즈텍 문명인가요? 아즈텍. 멕시코 쪽인가요? 아즈텍이? 잉카가 저 페루 쪽이고요. 네. 좀 무섭긴 하죠. 그래도 찬찬히 살펴보면 좀 독특한 문양과 신비로운 어떤 이분들의 생활을 담은 것 같습니다. 좀 살벌하긴 하네요. 쾌골. 네, 거성문화 많은 유물들을 볼 수 있죠. 이거는 뭔가요? 이런 책도 있나요? 이거는 일본에서 나온 책인가요? 세계의 분재와 수석.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분재가 유행하기 시작할 그 무렵에 일본에서 들여온 책인 것 같습니다.
예, 예쁜 분재들이 많이 있네요.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참 정적이고 이렇게 좀 조용한 성격의 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예, 좋은 멋있는 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돌은 또 생긴 모양에 따라서 이름을 짓더라고요. 예. 저한테도 이 수석이 한 200~300점 작은 것들이 있는데, 네, 3개의 분재. 예, 그리고 다 이게 생각의 나무, 인도, 생각의 나무에서 나온 그 유물하고 역사 사진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거 페르시아 한번 볼까요? 예, 이게 이제 요 형태가, 옛날 페르시아 군대의 형태죠. 근데 이제 이거보다 긴 창, 그 다음에 더 큰 방패, 투구, 이렇게 쓰면 그리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5만 명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세계를 어떻게 그 당시에 지중해와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는가라고 말을 할 때 되게 이제 마케도니아 팔랑스라고 합니다. 팔랑스. 긴 장창 부대로, 긴 장창 중무장한 보병의 진, 네모난 진, 이거를 이제 마케도니아 팔랑스라고 하죠. 마케도니아 팔랑스가 이전의 전투 형태와는 다르게 굉장히 강력한 전투 형태를 띠고 상대를 상당히 뭐라 그럴까, 제압하는. 예. 페르시아 하는데 이제 마케도니아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무슨 진짜 금으로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었네요. 예. 되게 이제 페르시아 하면 이제 전제 정치, 황제 중심의 전제 정치고, 그리스 쪽은 도시국가이면서 이렇게 의회가 있는, 그걸 뭐라 그러죠? 네, 의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와 전제 정치로 서로 이렇게 대립시키는, 그게 이제 현대의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데서는 아마 그렇게 많이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네, 페르시아 문화도 상당히, 네, 이거 보면 참 정교하게, 돌을 정교하게 깎아서 만든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 지역 안에도 그 이전부터 이제 바벨론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그 안에도 이렇게 수메르인들의 문화도 있고, 예, 많은 문명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하나 더 이제 로마에 대한 책인데, 이거 하나하나 다 보면 좋겠는데, 원래 이제 제목만 읽어주는 사람인데, 이거 안에까지 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제목하고 좀 틀려서. 예, 로마 제국의 어떤 팍스 로마냐? 예. 네.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로마 문명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인데 제가 두서없이 준비 안 된 말을 해서 혹시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